안녕하세요. 창업달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와 불경기 시대에 지금 들어오면서 가장 요즘 창업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무인 매장 창업에 관련된 시리즈를 1탄으로 먼저 무인 매장 창업의 탄생 배경과 단점, 그리고 첫 번째 아이템인 무인 문구방 창업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무인 창업의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건비하고 임대료가 가장 창업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인 창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 고령화 현상과 싱글족,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이러한 무인 창업 매장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고요. 무인 창업의 한마디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를 IT 기술로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안 기능이나 신용카드 기능, 또한 그 진열할 수 있는 쇼케이스 비용의 추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단점이자 취약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무인 창업 매장은 진입 장벽의 노하우가 그렇게 높지 않고 낮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경쟁력이 좀 약하다는 거고요. 초기 개설 비용의 증가, 그리고 선정업체나 인구수, 그리고 가구수나 싱글족에 의해서 매출의 영향이 크다는 게 이러한 탄생 배경과 단점에 대한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인 창업은 크게 무인 외식 창업, 무인 서비스 창업, 무인 도소매 창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 무인 문구점 창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창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인건비와 비용을 줄인다라는 차원이 되겠죠. 무인 문구점 창업의 입점 상권은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 이상 위치할 것이 기본적인 입점 상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거지 5,000세대 정도를 포함하는 지역이 되겠죠. 두 번째, 이 무인 문구점 창업의 피크타임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다시 말하면 학교나 학원의 등하교 시간이 가장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문구점 창업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입점할 경우에 문구용품의 전문성이 없어도 본사의 노하우와 신제품 및 고매출에 대한 상품이 공급이 가능한 것. 그러나 개인 창업으로 할 경우에는 용품 거래처나 정보가 좀 확보가 어렵죠. 그리고 또한 신제품 확보 정보가 어렵다라는 게 사항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무인 문구점 창업은 브랜드 사이클상 도입기나 성장기가 아닌 지금 현재 성숙기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입점 지역에 다수의 무인 문구점이 입점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나 초중교 학생을 주요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도난과 로스율이 약 5%에서 10% 정도 차지한다는 내용이죠. 세 번째, 도난 현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단가가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한 추궁이 사실은 미약하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 종류가 많고 대상 고객이 아이들이므로 하루에 한 번은 진열 및 주변의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루에 약 한두 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매장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설 비용입니다. 개설 비용은 10평 기준에서 약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점포 보증금 제외 부분이 되겠죠. 그 내용은 장식장이라든지 키오스크, 그리고 인테리어, 상품비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평균 월 매출액은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평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상권과 입점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40%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약 25% 정도 판단하면 순이익은 그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무인 문구점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빵꾸똥꾸 문방구라든지 문구야 놀자, 미미 문방구, 이러한 세 개의 브랜드가 가장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인 문구점 창업은 가장 염려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도난과 로스율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무인 창업에 관련된 무인 문구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인 창업 시리즈 2탄 무인 사진관 창업과 무인 빨래방 창업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인 사진관입니다. 무인 사진관의 탄생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스티커 사진방이 출현하면서 여성의 감흥을 고조시키는 공간으로 이 무인 사진관 창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두 번째는 MZ세대의 자기 표현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사진이 정확하게 들어맞은 결과가 이런 무인 사진관 탄생 배경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인 사진관의 승패 여부는 위치나 또는 그 입점 포지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창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무인 사진관 창업의 취약점 말씀을 드리면 점포 비용이 아무래도 입지나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시성이나 집중도, 권리금 비용이 발생되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진 기계가 최소 촬영 부스 한 3대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총 개설 비용이 점포 포함해서 약 1억 한 3천에서 1억 5천 정도 필요한 그러한 개설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 무인 사진관의 약간의 그 창업의 어떤 그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인 사진관 그 창업에 관련된 분석과 장단점 정리입니다. 첫 번째, 상권의 위치는 중심 상업지구나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권리금이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권리금이 3천 이상 투자해야 되는 상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무인 사진관의 체크 포인트는 입점 상권 주변에 이 무인 사진관의 경쟁 업체가 3군데 정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무인 사진관 아이템이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배경 이미지라든지 디자인의 구성이라든지 규모, 인테리어가 비교 우위에 있는가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경 500m의 메인 타깃으로 볼 수 있는 남녀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가 한 2개 정도 위치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인 사진관 창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피크타임 되기 전에 한번 가서 매장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정도. 그래서 알바생만으로도 시간제 알바생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원재료비의 코스트가 굉장히 낮게 들어간다. 인화지나 소품 정도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무인사진관 창업의 장점이 되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단점은 최초 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매장에는 기계 2세대 포함해서 약 6천 이상, 기계는 대당 한 1,500에서 2,000 정도를 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점 지역에 다수의 셀프 사진방이 이미 입점이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매출을 깎아먹기 요인이 발생되는 거고요. 이런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무인 사진관의 개설 비용은 10평 기준했을 때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은 점포 보증금 제외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키오스크, 기계 2세대, 인테리어는 약 평당 한 250, 300 정도 보셔야 되고 기타 철거, 냉난방기 등은 별도의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평균 월 매출액은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상권과 입점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순이익은 아무래도 원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5%에서 한 60% 정도가 나오는데요. 월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관련된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자, 인생 네컷이 약 한 450개 전국에 깔려 있고요. 포토이즘, 하마필름 등 약 20여 개 브랜드가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요즘 시대에 곽강받고 있는 저가녀 무인 창업의 하나인 무인 빨래방 창업입니다.
이 무인 빨래방 창업은 상권 위치는 싱글족이나 원룸, 대학가,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이 우선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입니다. 상권 분석을 좀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여서 1인 세대수 및 싱글족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입점을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경쟁업체가 이미 굉장히 포화 상태인 상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출을 증가하기 위해서 샵인샵 개념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무인 빨래방 창업의 장점은 뭐니 해도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또는 투잡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점주의 저관여 창업으로 굉장히 적합한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무인 사진관 창업하고 비슷한데요. 최초 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기계가 세탁기 플러스 건조기 한 세트가 최소한 3대 이상 설치해야 손익이 발생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러한 무인 빨래방의 어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반려견 등의 오물 세탁물이 그냥 가지고 오셔가지고 세탁기나 기계를 돌림으로 인해서 운영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재방문 및 매출이 상승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개설 비용은 최소 평수가 약 12평 정도 돼야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2세대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 금액이 약 1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점포보증금 제외한 내용이고요. 기타 철거, 냉난방기 별도입니다. 평균 월 매출액은 약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상권과 입점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이익도 사진관 창업가하고 비슷하게 재료나 원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 45%에서 60% 정도 나오는데 월세에 따라 이것도 편차가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브랜드는 가장 그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워시앤조이, 워시프렌즈, 에코 런드리 요거는 이제 그 멀티로 카페나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하는 창업인데 약 15개 브랜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 창업의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받고 있는 무인 사진관과 무인 빨래방 창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것도 지금 브랜드의 어떤 도입기나 성숙기 어떤 발전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성숙기로 어느 지역이나 해당 상권에 2-3개가 존재한다는 점 꼭 생각하셔서 입점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 창업 시리즈 3탄으로 무인 매장 창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키오스크 관련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시장 자체는 연평균 12.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약 21조 원이었는데 2027년도에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약 40조 원으로 한 6, 7년 만에 100% 성장, 200% 성장까지도 바라보는 그러한 엄청난 시장의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키오스크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점주 입장에서 보는 그 키오스크의 어떤 정의, 개념, 그리고 사양, 그리고 키오스크의 장단점, 국내 키오스크 브랜드, 마지막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키오스크 스마트 AI라고 불리는 스파러스 AI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오스크란 무엇이냐,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오스크의 사양은 데스크형으로 선반이나 데스크 위에 설치하는 12.5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죠. 두 번째 스탠드형. 스탠드형은 좀 사이즈가 21.5인치 정도 되는 디스플레이. 세 번째는 벽걸이형으로 매장의 벽에 붙이는 스타일. 그 다음에 그러한 그 데스크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내 키오스크 업체들은 약 200여 개 업체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키오스크 브랜드는 삼성, LG, 다인 INC, 젤로텍, 매직오토, 빅포스 이런 그 브랜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가장 검증된 키오스크는 삼성 키오스크로 24인치의 프린터, 리더기, QR 스캐너 등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특수 항균 코팅으로 세균 번식을 방지하고 있고요. 삼성 녹스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데스크, 스탠드, 벽걸이형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키오스크 종류는 다양한데요. 첫째, 발열 체크가 가능한 키오스크도 있고, 얼굴 인식이 가능한 키오스크도 있고요. 미러링 기술을 활용한 키오스크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가격은 옵션이나 구성품이나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급 사양인 100만 원대에서 고급 사양인 6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의 장점은 뭐니 해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기존 인건비보다 약 10분의 1 정도 수준이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대체 효과가 키오스크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매출 5, 60만 원까지는 점주가 혼자 가능한 매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매출 100만 원 이상은 알바생이 하나 정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 장점은 메뉴 사진을 통해 선택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도 선택하기 편리하다라는 점. 세 번째는 매장에서 손님이 웨이팅하는 줄을 서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는 옵션을 이용한 추가 발생, 세트 메뉴라든지 추가 메뉴라든지 토핑 메뉴들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요인이 키오스크 설치 시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스트레스가 좀 감소가 돼서 평정심이 유지되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전체적인 매출이 좀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타겟층이 축소가 돼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고령, 노인, 장애인, 어린이 사용이 미비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키오스크가 아니라 직접 주문을 받는 시스템보다는 현재까지 1 매출 2에서 8%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금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이 단점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메뉴 추가를 한다든지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받아내기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에는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현상들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능적인 설치 시의 문제점은 한번 구매를 하면 교체가 사실 불가합니다. 렌탈인 경우에는 무조건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업체마다 제작 방식이 틀려서 업계 표준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고, 요거는 뭔가 업계의 표준을 좀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보시면 손님하고 소통이 일단 단절이 되고요. 단골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대면 상태의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골 고객 유치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키오스크 설치 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고객 서비스 부분이 이제 결여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쪽에서의 도입이 현재까지는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오스크 장단점에 대한 비교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스마트하고 완벽한 무인 창업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키오스크 시스템이 스파로스 AI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파로스 AI의 개념은 AI가 사람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의 위치라든지 무게 등을 인식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6개의 AI가 21대 정도의 카메라로 사람과 상품의 위치, 무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개인이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QR코드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QR코드가 손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다닌 AI가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구매한 것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신세계 INC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9년 이마트24 김포점에서 출발해서 현재 삼성동 코엑스몰 등 다수가 입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 비용은 옵션이 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재까지 알아보는 상황에는 약 20평 기준에 약 1억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가 기능으로 뭐 음성으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상품의 위치를 잘못 이제 뭐 진열을 했을 때 알려준다든지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뭐 손님이 갑자기 매장에서 뭐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 상품 재고 관리나 발주 오토 시스템 등을 추가 기능으로 더 탑재할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2027년까지 이 스마트 AI 시장이 이 키오스크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업계에서는 약 2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 창업 4탄, 무인 카페 창업과 무인 프린트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 카페 창업의 포인트. 무인 창업 카페가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무인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커피 원두의 맛과 머신에서 결정이 됩니다. 원두의 맛이 일반 유인 카페, 사람이 직접 내려주는 그러한 카페와는 좀 다르죠. 다시 말하면 무인 카페는 자동 커피 머신이 자동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라인더를 해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고, 유인 카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사람이 직접 커피를 내리는 그러한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사람이 내려주는 커피의 맛과 기계가 내려주는 커피 맛에 따른 그 인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카페와 무인 카페 창업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결국은 그 가격, 저가 커피 1,500원짜리 매장, 소위 말하면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같은 매장이 두세 개 정도 존재할 경우에는 무인 카페 창업은 상당히 경쟁력에서 처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카페 창업의 개설 비용은 약 3,500에서 1억 이상 정도 되는데요. 평수는 약 12평, 13평에서 15평 정도. 무인 커피 머신이나 안 그러면 로봇 커피 머신의 기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그 개설 비용의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도 평당 한 200 정도가 들어가는 그 내용이 개설 비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피크타임은 아무래도 오전 11시부터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3시까지가 피크타임이 되겠고요. 이 무인 카페 창업의 기계가 중요한데, 이 무인 창업 카페의 기계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구전자에서 나오는 A1이라는 모델이 약 2,400만 원대, 알리바바 머신 회사에서 나오는 쇼케이스 포함한 기계 비용이 약 2,600만 원대, 로봇팔로 그 커피를 내리는 게 약 8,500만 원. 패스트 커피 머신이라고 해서 좀 간략하게 하는 기계 2대 정도를 넣고 하는 그러한 기계 비용은 약 대당 160에서 18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장에 로봇 무인 커피 머신을 설치할 경우에는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든다는 거, 서빙 머신 별도로 이 내용을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500원 이하의 저가 커피점이 근방에 두세 개 정도 있을 경우에 입점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요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무인 프린트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프린트 창업의 그 입점 지역은 대학교 주 동선으로 하는 인원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2년제보다는 4년제 대학이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주변 세대수는 약 6,000세대를 포함하는 상권이 적당하다고 보이고요. 피크타임은 학교 개강이나 입학 시즌부터 방학하기 전까지고요. 방학 시즌에는 개강 시즌보다 매출액이 약 15% 정도 낮게 나온다는 점, 요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프린트 창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인 매장 창업의 목적이 가장 강한 사람이 없는 저관여 창업이라는 것이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용지 채우기나 기계 고장 유무만 체크하면 되는 약간의 운영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진율이 약 50%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고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카피 브랜드 자체가 좀 힘든 IoT 기술의 축적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정 비용이 월세나 전기세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종의 저희랑 비슷한 무인 프린트 업종이 주변에 위치할 경우 매출에 대한 견인력은 굉장히 낮다.
고객관리 측면에서 재방문을 유도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인 매장 창업의 아이템보다는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증가한다. 이유는 뭐냐? 무인 프린트 기계가 비싸기 때문이죠. 자, 요 내용에 맞춰가지고 무인 프린트 창업의 개설 비용은 약 10평 기준에서 약 5,500만 원, 약 복합기 자체가 한 5대 정도가 놓여져야 되고요. 장식장, 키오스크 450만 원, 인테리어 상품비 약 1,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평균 월 매출액은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시즌이 계약을 하고 개강기에는 약 15% 정도 증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권과 입점 위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해서 약 40%에서 50% 정도 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상권이나 입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해당 관련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프린트 카페라는 브랜드가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개설을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프린트 잇, 그다음에 프린트 24라는 브랜드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인 문구점 창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저희가 입점하려고 하는 지역에 기타 무인 프린트 관련된 매장이 있다 그러면 매출의 축소가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무인 카페 창업과 무인 프린트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